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호펜하임과의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7차전 원정 경기에서 기록한 멀티골로 자신의 필살기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영국 현지 언론의 감탄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보시는 대로 오는 주말에 열릴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일정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활약을 집중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 활약에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이냐 라면서 주목할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특별 지목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심지어 토트넘 팬들까지도 비판을 하면서 꽤 많이 상처받았을 손흥민 선수의 반등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비평가들의 목구멍에 대못을 박았다라는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스포츠 협진티 애슬레틱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써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응들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진론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영국 현지 반응과 손흥민 선수의 연속 득점, 이번 레스터시티전에 기대할 수 있는 이유까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일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에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시작합니다.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설 연휴 매우 길어졌죠. 이 설 연휴 명절에 항상 강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먼 영국에서 런던에서 멋진 플레이와 또 화끈한 골로 설 선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월 26일 0시에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아스널과 빅매치를 치르는 일정도 있고요. 또 이번 라운드 가장 크게 주목되는 경기는 1월 26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대결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5위, 승점 24점이기 때문에 강등권에서 점차 멀어져야 하는 미션이 있고 19위인 레스터시티는 그 일정 중에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걸 진다면 10점 차인 레스터시티와의 차이도 7점으로 좁혀지고 에버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에버튼과 승점 차도 1점으로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이겨서 다시 10위권, 중위권으로 올라서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영국의 정론지 텔레그래프는 샘딘 기자가 직접 독일 출장을 가서 이 호펜하임과의 경기를 취재하며 현장 분위기, 팬들의 분위기, 그리고 축구계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제목이 토트넘 팬들까지 손흥민 선수를 비판해 왔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비평가들의 목구멍에 대못을 박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겁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면 최근 토트넘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손흥민마저도 클럽 서포터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토트넘 호스퍼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라면서 경기 전의 분위기를 소개했어요. 일각에서는 32살의 나이인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동안 토트넘의 커리어를 정의했던 예리함, 날카로움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이제 그의 실력이 사라진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독일 원정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치열한 접전 끝에 값진 승리를 이끌었고 이게 바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죠. 승부를 결정지은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득점해온 패턴의 골이었고 엉덩이를 흔들며 공간을 만든 다음 골문 구석으로 강력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은퇴 시점을 훨씬 넘긴 5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정확한 동작을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호기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근육 기억, 몸의 기억, 이런 몸에 새겨진 플레이 같아서 이게 너무나 깊숙이 박혀진 것 같아서 아마 50세가 돼도 이런 마무리를 하기 위해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 마무리 능력, 이거는 언제가 돼도 녹슬지 않을 것이다. 의심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계적인 통계 업체 옵타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유럽 대항전 통산 29번째 골이 아시아 선수 최다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유럽 대항전 아시아 선수 통산 득점 2위인 카마다 다이치가 기록한 14골보다 2배 이상이나 앞서는 기록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축구계의 언터처블, 결코 범접할 수 없고 또 도전해서 안 된 선수라고 언급을 했어요. 게다가 이 기록은 토트넘 선수로만 또 26골을 유럽 대항전에서 기록하면서 해리 케인에 이은 토트넘 선수 유럽 대항전 득점 2위이고 앞으로의 또 남은 시즌 활약에 따라서 1위 자리까지 노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호펜하임 원정 당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소니가 팀을 선두에서 이끌었다라며 주장이자 리더이자 에이스로 제 몫을 다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본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지금 우리 모두 막대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야수의 본성을 보였습니다. 축구선수와 감독으로서 우리 모두 현재 사선에 서서 정말 결사항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당한 방식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적절한 방식으로 일어서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오늘 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철학과 방향성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어도 적절한 방식을 내가 생각하겠다. 어찌 보면 역습으로 3골을 넣었던 호펜하임전이 그런 성과의 결실이기도 하겠죠. 프리미어리그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한 토트넘에 대해 우려가 커졌고 유로파리그에서 사실 열악한 팀, 분데스리가에서도 강등 후보로 꼽히는 호펜하임을 상대로 3대2의 승리를 거둔 것이 이 모든 리그 강등의 우려를 사라지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텔레그래프도 설명했지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단,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 호펜하임전이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남긴 활약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특히 골문 앞에서 2번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내며 제 몫을 다했고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16강에 자동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 닥친 극심한 피로감을 인정하지 않고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빡빡한 일정과 많은 활동량과 이 피로감이 아마도 경기력에 영향을 준 것이지 토트넘의 기본적인 전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기본적인 실력에 대해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그것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날 경기 특히 호펜하임과의 경기는 3대2 신승이었다고 해도 정규 1군 선수 중에 무려 14명이 부상 및 유로파리그 명단 등록 문제로 빠져 있었고 경기 마지막 순간에는 10대의 나이의 선수가 무려 5명이 출전을 하고 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 애슬레틱도 이 호펜하임전이 손흥민 선수에게 꼭 필요했던 활약을 펼쳤고 또한 토트넘에게도 꼭 필요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나왔다고 현장 리포트를 했는데요. 거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만 소개해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그의 경기력에 대해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수없이 많이 토트넘을 구해냈던 이 한국 대표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스타성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느낌을 보였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32살이 된 손흥민 선수는 지난 일요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스코어가 아직은 1대0으로만 뒤져있던 상황에서 조던 픽포드 골키퍼와 앞으로 찬 슈팅으로 막힌 정말 좋은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고 경기 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제임스 매디슨 등 베테랑 선수들이 최근 몇 주 동안은 10대의 나이에 불과한 유망주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에게도 가려질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무려 10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손흥민, 매디슨의 활약,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절실했는데요. 매디슨이 전반 3분 만에 득점한 것에 이어 손흥민 선수가 이 리드를 연장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를 성공시켰고 또 결국 3번째 골을 넣어서 팀의 승부를 결정지었던 그 골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멋진 골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몇 번의 빠른 스텝 오버로 수비수를 제치고 어깨를 떨어뜨린 이후 왼발 슈팅으로 골문 아래 구석을 꿰뚫었던 이 플레이가 정말 우리가 알던 또 필요로 했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였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인 손흥민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서 끌어내야 하는 것은 매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런 수준의 활약을 재현하는 것이라며 그에게 다른 역할, 헌신하고 지원하고 또 팀을 동기부여시키고 이런 다른 경기 외적 역할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스터와의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서 영국 현지 기자가 질문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호펜하임과의 경기를 통해 토트넘 역대 최다 출전 12기록에도 올라왔다. 정말 특별한 선수를 당신이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친분도 두텁고 팬들과도 관계가 아주 좋은 선수다. 이런 리더가 팀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사실 이런 선수 너 앞으로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앞으로 제대로 쓸 거야? 약간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는 소니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수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선수이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팀 전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 많은 플레이, 많은 경기, 많은 활동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로는 날카로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한 안배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 경기를 뛰는 게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도전조차도 손흥민 선수가 회피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찰이 있었다거나 손흥민 선수가 불만을 갖는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기꺼이 받아들여서 해왔고 우리도 감수했던 면이 있는데 그런 활동량과 경기 수가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들을 잘하지 못하겠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 호펜하임전은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메디슨, 로드리고 벤탄쿠르, 벤 데이비스, 데안 쿠루세스키 이 선수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라고 했는데요. 왜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이 5명이 호펜하임전에 출전했을 때 우리 팀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라는 얘기는 성인 남자. 왜냐? 나머지는 아직 어린 소년들 같은 선수들이고 히샬리성도 있지만 부상에서 막 복귀했기 때문에 팀을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베테랑들이 실력을 발휘해준 것이 중요했고 이 선수들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경기, 좋은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펜하임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훈련 중에 무릎을 삐끗했다, 슈팅하다가 혼자 다쳤다라고 알렸던 솔랑키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어요. 최소 6주는 못 뛴다.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3월까지는 못 나온다는 악재가 겹친 것입니다. 로메로 반더벤의 회복이 가까워오고 있긴 하지만 파페사르의 부상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확인이 되면서 언제 복귀할지 좀 미지수인 상황이 됐어요. 비수마가 최근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드 스펜스도 지난 에버튼전 이후 이번에 명단 등록 문제로만 호펜하임전에 못 나온 게 아니라 타박상을 입어서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출전이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불운으로 계속 치부할 수 없다. 분명 팀의 운영 그리고 의료진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명 의료진과 논의를 하고 본인이 선수를 기용한 거라고 주장함에 따라 토트넘은 지금 감독 경질이 아니라 의료진 전면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전에 일하던 팀닥터 의료진을 싹 해고하고 새로 지금 영입하고 있고 지금 채용 공고도 올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상자의 복귀도 중요하지만 1월 이적 시장에 너무 많이 부상자가 있으니까 분명 영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콜로 무아니 영입 협상에서 패배하고 콜로 무아니의 유벤투스 오피셜이 나왔죠.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여러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아약스 공격수 네덜란드 대표인 브라이언 브로비 선수를 토트넘이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었는데 웨스트햄도 함께 움직였고 이 선수가 런던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유가 토트넘이 아닌 웨스트햄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연결됐던 것은 맞지만 이제는 영입하지 않을 것이고 구두 협의를 했으나 공식 제안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웨스트햄이 적극적이고 완전 영입 옵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계속 이름이 오르내렸죠. 사우스햄튼을 5대0으로 크게 이겼을 때 손흥민 선수가 따로 이 타일러 디블링 지금 사우스햄튼 최고 유망주이자 잉글랜드 청대 유망주 18살의 신예인 이 디블링과 오랜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토트넘이 관심 가질 만한 선수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왼발잡이로 오른쪽 측면에 배치돼서 크루세스키의 자리를 뛸 수 있는데 더 좀 현란한 기술과 더 빠른 속도 게다가 공미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어찌 보면은 존슨에게 갖는 아쉬움, 크루세스키의 아쉬움을 대체해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토트넘이 또 잉글랜드의 어린 재능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로 알려졌거든요. 하지만 분데스리가 클럽 라이프치히도 영입 협상을 함께하고 있고 이 라이프치히의 총책임자가 레드불 그룹에 합류한 위리겐 클롭이라는 점에 있어서 과연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라이프치히로 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지금 즉시 전력이 와야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시즌 중에 데려올 수 있을지 그리고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발목 부상 중이다 보니까 이 선수를 올 시즌을 위한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 지금 어떤 소식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유럽의 현지 정보원들은 올 1월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토트넘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보강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는 그런 선수들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부진한 토트넘보다 더 부진한 거의 몇 안 되는 팀이 레스터시티예요. 최근 리그 8경기 동안 이기지 못했고 7연속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웨스트햄과의 홈경기 3대1로 이긴 이후에는 극도의 부진이고 그 사이 FA컵은 2부 리그의 퀸즈파크 레인저스에게 6대2로 이긴 그 승리밖에 없어요. 리그에서 골도 못 넣고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멀티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풀럼과의 경기도 0대2로 졌는데 그 당시 포메이션을 보면 지금 루드 반 니스텔로이 감독 체제에서 4-2-3-1을 쓰고 바디를 최전방에 놓고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분명히 공격수 출신으로서 이 바디에게 공격수로서의 역할에 집중시키고 그를 지원할 수 있는 마비디디, 아유, 카노스 같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수마레와 윙크스를 명확한 투볼란치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고 공격과 수비가 조금은 분리된 형태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가 맨유 임시감독 시절에는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서 개별적 선수들의 포지션적 장점을 잘 끌어냈지만 그 맨유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레스터시티에 와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역대 전적을 보면은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 35회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 16승 6무 13패로 굉장히 호각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6승 1무 3패로 크게 우세하거든요. 물론 최근 2경기, 특히 지난 2경기가 모두 원정 경기이긴 했어도 1대4의 참패도 있었고 올 시즌 개막전에서 1대1로 비겼던 경기들을 보자면 토트넘이 레스터를 쉽게 상대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달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전반기 대결 당시 1대1로 비길 때는 전반 29분 포로의 선제골 이후 57분 예견됐던 바디의 위협을 막지 못하는 수비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때는 심지어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라는 주전 포백과 비카리오 골키퍼, 메디슨 벤탄코르 사르 등 프리시즌에 주전으로 썼던 선수들, 즉 주전 11명이 다 뛰면서도 부진한 경기력 속에 비겼단 말이죠. 물론 솔랑키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경기 중에 다치기도 했고 팽팽한 경기였었고 결국 진 것도 아니고 비기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그때의 생각을 떠올린다면 토트넘이 레스터시티, 특히 절박한 상황, 승리가 절실하고 역습에 집중할 레스터시티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호펜하임전처럼 토트넘도 기존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방식의 축구가 아니라 실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들 역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탐색전을 벌이면서 상대가 올라오도록 만들면 또한 충분히 이 레스터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레스터시티의 문제가 분명히 수비에 있어요. 세트피스 할 때도 수비가 부족하고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세트피스 기회도 많이 내주는 데다가 측면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베리 위크거든요.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특히 공격수 출신으로서 공격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뛰어나지만 수비 조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함부르크 시절 자신의 멘토였던 반 니스텔로이 감독을 만나는 손흥민 선수는 그 반 니스텔로이에게 자신이 기대해준 만큼 월클로 성장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사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못 뛰고 솔랑케의 6주 진단에 스펜스까지 뛸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후스코드닷컴은 레길론이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레이가 많이 지치기도 했고 또 그레이를 중미로 쓰거나 혹은 미드필드 라인에 다른 선수를 투입하면서 그레이에게 이번 경기만큼은 휴식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워낙 많은 선수들이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민혁 선수가 벤치에 들어갈 텐데, 유로파리그 경기를 통해서 많은 어린 선수에게 데뷔 기회를 준 포스테코글루인 만큼 이 경기 만약 이른 시간 골이 나오고 또 여유 있게 앞서가는 상황이 된다면 후반전에 양민혁 선수가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손흥민, 히샤이성, 쿠르세스키의 3톱이 가동되는 것이 확정적인데요. 이 경기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토트넘 승리 평균 1.45배, 무승부 5.18배, 레스터의 승리 5.78배로 토트넘의 압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펜스가 부상이지만 레길론과 벤 데이비스가 이미 예전에도 많이 호흡을 맞춰봤고 또 벤 데이비스가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94%의 패스 성공률에 클리어링 16회, 볼 리커버리 4회라는 대단한 수비적인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벤탄쿠르, 벤 데이비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수비가 안정적이 된다. 그러면 레스터를 상대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넣는 플레이를 많이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 명절 굉장히 매번 좋은 활약 펼쳐왔던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 레스터를 상대로도 특히 강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 연속골, 대량 득점으로 기쁜 선물 전해줄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알림과 경기 후 분석, 현지 반응, 다양한 영상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